카더라를 조심해라. 제가 그 말을 끊임없이 하는데 사업자들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리스나 렌트로 구매한 것만 비용 처리가 된다. 이런 카더라가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차종만 중요하다 했지 차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도 얘기 안 했잖아. 맞죠? 리스로 뽑든 할부로 뽑든 렌트를 하든 차종이 이거야 된다. 차종이. 구입 방법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홈쇼핑 요즘에 장기 렌트 선전 되게 많이 하죠. 그러면 그 광고에 마치 어떤 뉘앙스가 풍기냐면 장기 렌트를 안 하면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뉘앙스를 풍겨. 꼭 장기 렌트를 해야지 사업자들은 비용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들이 막 크게 뜨고 그 호스트들이 안내 멘트를 막 날리고 그럼 세금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 사업자인데 렌트 해야 되겠네. 이런 착각에 빠지죠. 그분들 알고도 그렇게.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죠. 알고도. 왜? 누구들은 개돼지들이니까. 조금만 알면 되잖아. 맞죠? 세테크라는 거는요. 우리는 세무사나 회계사가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공부는 증을 따기 위한 공부니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세금 신고, 나가서 절세, 요 정도는요 쉬워요. 요 정도는. 우리 이때까지 1회부터 지금까지 강의 들었는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 있었나요? 이해가 안 되고 되게 복잡한 공식이 나오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조금만 알면 돼. 조금만. 그러면 오늘 배워갈 거는 차를 세금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의 구입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차종이 중요하더라. 요것만 알아도 엄청 배워간 거죠. 그래 카니발을 사면 한 5년 타면 몇 천만 원 절세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어차피 구입 방법이 나왔으니까 시간도 되고 요 구입 방법에 대해서 요것도 알면 굉장히 좋아요. 차를 구입하는 방법이 요런 방법이죠. 할부 리스 렌트. 참고로 저는 할부도 해봤고 리스도 다 해봤어요. 그래 장단점을 되게 잘 알아. 경험해보고 나니까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서 보니까 알아.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굳이 그 비싼 수업료를 드릴 필요가 없다. 제가 세금에 대해서 1도 몰랐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리스 하자. 리스 안 하면 못 뺀대.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 막 금액 비교를 해보더만 할부가 더 싼데. 내가 목소리 크게 내서 우겼죠. 싸면 뭐 세금 처리가 안 되는데.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사람을 이겼죠. 그 리스를 뽑았어요. 저도 그랬다니까. 바보처럼. 구입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된다. 비용 처리는. 다 된다. 다 된다. 차종이 중요하다. 그러면 동일한 모델의 차입니다. 동일한 모델의 차를 동일한 보증금을 주고 그럼 할부도 월 나가는 돈이 있을 거고 렌트도 월 나가는 돈이 있겠죠. 월 나가는 돈을 딱 봤더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일단 비용 처리는 사업자면 다 되는 거예요. 차종이 맞으면. 맞죠? 그런데 이제 난 목적이 그거야. 9인승 카니발을 사기로 마음을 굳혔어. 그럼 할부로 사도 되고 리스로 사도 렌트를 사도 비용 처리는 어차피 다 되니까 9인승 카니발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전제는 정해졌어. 정해졌는데 두 번째 전제가 난 무조건 월 수수료가 싸야 돼. 월 나가는 돈이.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죠? 당연히 할부죠. 당연히 할부 뽑아야지. 월 나가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면. 여기서 차를 구입할 때 제가 쓰는 방법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선 하나 쫙 끌게요. 이 기준선의 이름은 소유입니다. 소유. 내 거. 부산말로 네 거. 소유가 달라요. 개인 사업자들은요.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예요. 개인 사업자들은. 직장가입자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내 소득과 내 재산이 커지면 보험료가 커져요. 개인 사업자인데 9인승 카니발을 할부로 뽑았죠.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 그럼 이 건강보험료 인상폭과 예의 인상폭이 또 있을 거죠. 그럼 비교해보면 리스 뽑을 수도 있겠네. 나는 무조건 올라간 돈이 싸도 누구 소유를 할 건지를 고민을 해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네. 그럼 일단 할부 사면 안 된다는 또 기준이 정해졌죠. 그럼 여기 또 선을 하나 꺼볼게요. 여기서 이 선의 이름은 빚이에요. 빚, 부채, 내 부채, 네 부채. 리스는 내 부채로 인정이 돼요.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내 부채라니까 차를 담보로. 맞죠? 렌트는 내 부채가 아닙니다. 부채로 인식이 안 돼요. DTI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케이스가 실제 있었던 케이스인데 젊은 사장님이 사업수완이 되게 좋아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도 잘 됐어. 좋은 차 타고 싶죠. 젊음에도 불구하고 좀 비싼 수입차를 하나 리스로 뽑았어요. 결혼을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여자도 많이 붙더라. 결혼을 또 빨리 했네. 이게 또 30평대의 고급 아파트를 아이도 없는데 새 아파트를 또 하나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또 샀어. 사업을 하다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 잘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아무리 사업수완이 좋아도 코로나 같은 악재를 만나면 확 내려앉죠. 이게 사업이거든요. 이런 굴곡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힘들어질 때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신용대출. 나 1등급이니까. 평소에 신용관리자 1등급이니까.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대. 내 신용등급이 좋은데. 그게 왜 안 됩니까? 하니까 당신은 차에 이만큼 대출을 받고 집에 이만큼 대출을 받아서 당신 대출의 한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차를 리스가 아니고 만약에 렌트로 구입했으면 그 정도 보증금만큼은 대출이 됐을. 이해되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차를 살 때 어떤 기준을 둬야 될까? 이제 명확해졌죠. 리스가 유리한지 렌트가 유리한지 할부가 유리한지는 각자 상황에마다 틀려요.